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두려움 없는 조직, 이 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텔러 이강락입니다. 두려움 없는 조직이라는 책은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종신 교수이신 에이미 에드먼슨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의 키워드는 딱 한 가지 단어입니다. 바로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책입니다. 심리적 안정감. 이 교수님은 결국은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이 무엇일까요? 라고 말할 때 조직의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가 뭐냐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이 바로 조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발목 붙잡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는 게 있는 거죠. 1 플러스 1이 2가 되면 정상이죠. 1 플러스 1이 3이나 5가 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고 팀워크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도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1 플러스 1이요. 1 플러스 1이 0.5나 1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조직이 활성화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조직의 책임자, 리더는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저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두려움 없는 조직, 다시 말해서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것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심리적 안정감이 자리를 잡게 되면 모든 것이 좋아질까요?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면 심리적 안정감, 또 두려움 없는 조직은 이런 내용이에요. 구성원이 언제나 문제를 제기해도 모욕당하지도 않고 무시당하지도 않으며 질책당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할 말 다 해도 된다 그 말이죠.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되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있는 말 느낌 그대로 다 말해도 나도 상처받지 않고 듣는 사람 상처받지 않는 문화. 그게 두려움 없는 조직이죠. 여러분, 어머니가요 자식에게 야단 많이 치잖아요. 매일같이 야단 치잖아요. 그렇지만은 자식이요 어머니에 대해서 야단 맞으면서도 어머니를 그렇게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왠 줄 압니까? 어머니의 모든 단어와 표현 속에 맨 밑에 깔리는 게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안정감이 있어서 그래요. 심리적 안정감이 있어서 그렇죠. 어떻게 회사에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저자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요 심리적 안정감이 좋으면 성과가 잘 나온다 이런 관점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막상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반대 경우가 나왔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 조직은 심리적 안정감이 매우 높은 조직이야 라고 했는데 도리어 불량률이나 사고율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이 떨어진다고 봤던 그 조직이 도리어 사고나 불량률이나 품질에 대한 모든 것들이 더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이 틀려버렸잖아요. 내용이 뭐냐면 자세히 조사했더니 감춰버리는 거예요. 발생하지 않아서 데이터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모두가 서로 감싸버리고 감춰버려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야단받고 싶지 않으니까. 도리어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데는 모든 걸 오픈해버렸기 때문에 건수로 또 데이터로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도리어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회사가 아까 사고, 사건, 사고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 보여서 데이터가 왜곡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심리적 안정감의 반대말이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침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조직 문화 중에서 타파해야 될, 또 개선해야 될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침묵이거든요. 걱정거리가 있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문제제기했던 내가 바로 그 책임자가 돼가지고 잘못됐을 경우에 모든 것을 책임을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침묵을 선호합니다. 결국은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는 조직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오픈마인드죠. 모든 사람이 직원들이나 동료들이 솔직하게 정직하게 보고도 하고요. 대화도 하고 또 실상을 오픈하는 것.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문화는 누구 책임입니까? 리더 책임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또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기 위해서 리더가 여기에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걸 격려해야 되고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요. 불평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누가 한마디 하면 야단 쳐버리잖아요. 너 잘못하면 해고야.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 문화. 그런 분위기 속에는 침묵이 일반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 책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바로 심리적 안정감을 강조하는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결과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침묵은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심리적 안정감을 추구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거죠.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리더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거고 리더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심리적 안정감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심리적 안정감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단계는 무엇이고 과정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성공 사례를 하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아동병원의 최고 운영 책임자 COO였던 줄리 모라스라는 분이 하나에 도전했습니다. 뭐냐면요, 입원 환자의 안전을 보장해야겠다는 거죠. 안전을 100% 보장하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걸 구축하기 위해서 3단계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1단계는 토대 만들기라는 활동이고, 두 번째가 참여 유도하기라는 활동이고, 세 번째는 생산적으로 반응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토대 만들기 위해서 관점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므로 문제도 쉽게 발생한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문제는 항상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구 특별한 사람의 개인의 실수와 잘못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개선해야 될 대상으로 본다는 거죠.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요, 환자 안전관리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TFT입니다. 타스크포스 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TFT 팀원들이 모여서 드디어 회의하고 토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요, 오픈마인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고 솔직해야 되고 또 그것을 잘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개선하기 위해서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문제점은 잘 검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환자 안전관리위원회라는 것을 조직을 했습니다. 참여 유도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요, 질문하기입니다. 근데 질문하기가 뭐냐면 오픈 질문이죠.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안전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었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물어보는 게 뭡니까? 참여를 유도하는 겁니다. 결론 내는 것이 아니고, 누굴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 문제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제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있다고 볼 건지 없다고 볼 것인지,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게 두 번째, 이렇게 참여 유도하기에 대한 내용을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내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중 분석 회의를 통해서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해서 과실을 방지했다는 거예요. 타스크포스 팀에서요, 조직에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나온 거죠. 이런 거 문제입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라는 것이 드디어 도출됐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개선해야 되잖아요.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토의를 하고 개선을 만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실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하지 않더라도 과거보다는 훨씬 좋아지겠죠. 한 단계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병원의 어떤 시스템을 심리적 안정감을 갖도록 혁신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혁신의 3단계라고 말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심리적 안정감 구축하기의 3단계 활동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토대 만들기, 두 번째 단계는 참여 유도하기, 세 번째 단계는 생산적으로 반응하기. 그 3단계의 메소드랄까 방법론을 제안했습니다. 토대 만들기는요, 결국은 실패를 통한 학습하기입니다. 처음하고 새롭게 하는 것에 어떻게 실수가 없겠습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실패로부터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참여 유도하기 위해서는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인가? 적극적 질문이에요. 근데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토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질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생산적으로 반응하기입니다. 생산적 반응이면, 생산적이라는 말이 긍정적 반응입니다. 좋은 쪽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감사 표현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라는 오명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걸 계기로 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잘 만들기 중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룰을 어긴 사람이 있거든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상필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조직이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지키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두려움이 없는 조직을 만들자는 게 제안 사항이에요. 다시 말해 두려움 없는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건 심리적 안정감을 갖는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중요한 게 있네요. 리더가 중요하네요. 정말 꾸준히 변할 용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 안정감을 정말 도전하고 있는 겁니까? 만약에 도전하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뭐 하랍니까? 두려움 없는 조직의 리더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렇게 바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솔직해야 되고요. 한 번도 상처받은 적 없는 것처럼 해야 되고요. 누가 뭐라고 하다가 듣고 그냥 잘 넘어가야 되고요. 왜? 반응을 너무 심하게 하면 말 안 하겠죠. 침묵해버리겠죠. 그렇죠? 상사 얼굴 안색이 바뀌었는데 두 번 다시 그 말을 또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어떤 듣기 싫은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걸 잘 극복해 넘어가는 리더의 태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노키아라는 회사 있잖아요. 노키아라는 회사가 휴대전화 만들었는데 공포정치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휴대전화 사업이 안 됐다고 하네요.
그러고 나서 휴대전화 산업이 이제 다 매각이 되고 또 없어지고 나서 노키아는 새로운 CEO 경영자가 만들어졌고 새로 탄생했지요. 그리고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졌는데 그 문화가 두려움 없는 조직의 문화가 만들어졌다네요. 심리적 안정감 있는 문화가 노키아 내에 새롭게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또 결과적으로 노키아는 다시 재기하게 됐고 또 성장하게 되고 발전하게 됐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회사예요. 다만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공포 정치할 수 있는 거고요. 리더 누구냐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리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이 있다면요. 내부 고발 없어질 겁니다. 비밀스러운 것 없어질 겁니다. 솔직하게 말해도 되는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뒤에 나오는 Q&A들이 많이 있는데 내용이 참 재미가 있고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바뀌지 않고 변화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리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호기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동정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 동정심 가져. 그리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상대방 입장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대방 입장도 이해도 해주고, 동정심도 가져주고요. 그렇지만은 노력해야 되는 헌신하라는 거예요. 결과는 책임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고, 그걸 본 사람들이 있겠죠. 동료가 볼 거고요. 부하 직원이 볼 거고 또 상사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내가 바꾸라는 거예요. 나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 뭐합니까? 내가 있는 포지션에서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뭐합니까? 내가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두려움 없는 조직이라는 책의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러한 것을 동의한다면 바로 이 순간부터 뭐합니까? 그 리더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조직은 두려움이 많아요. 우리 조직은 심리적 안정감이 없어요. 이렇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 합니까? 진짜 이게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뭐랍니까? 우리 조직은 두려움 없는 조직이다라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먹어버리라는 겁니다. 심리적 안정감 도전하는 거예요. 바로 즉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조직은, 내가 하는 조직은, 내가 참여한 조직은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솔선수범해야 되겠네요. 나부터 정직하게 말해야 되겠네요. 나부터 솔직하게 말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나부터 마음의 상처를 안 받아야 되겠네요. 그러함으로 말미암아서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 탓하지 말고요. 내가 속해 있는 조직,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회사에 대해서 나부터 솔선수범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심리적 안정감의 조직의 리더가 되고요. 그리고 두려움 없는 조직의 리더가 되고 책임자가 되어서 나부터 변하고 나부터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